25호까지도 가능하다. 되게 역세권의 소형 같은 경우에는 5억대, 6억대에 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어디 나가서 대통령 욕도 못해요. 형태기 뼈를 묻으시는데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는 팔지 않겠다. 가성비가 끝장이다. 여기가 3억.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18억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2020년, 21년 이후에 진행했는데 속도가 빠른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3번은 이제 그 좀 저렴이들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저렴이? 망고쌤이 맨날 비싼 것만 얘기한다. 뭐 이렇게 이론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셔가지고. 안 그렇다 나는 절대로. 그래서 네. 좀 싼 것들. 여기는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3억부터 10억 사이를 주로 이야기하는 특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람이 저쪽 지하철 3번 출구 쪽에서 저도 이렇게 쭉 걸어왔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그쵸. 여기는 이제 3번이 신도시인데 작잖아. 동생이잖아. 보면 3번역 하나 있어, 3번역. 저기. 3번역 하나 있고, 이 3번역에서 이쪽으로 전부 다 이 길로만 사람들이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이 3번역 하나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리고 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길을 통해서 다 이렇게 오는 거죠. 아, 진짜 많아요. 여기가 이제 로데오 상권인데, 이쪽에 상권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쫙 다 퍼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메인 상권이 되는 거고, 여기 말고는 사람들이 안 다녀. 네, 그런 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잘 되는데 외곽은 잘 안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권이 이렇게 좋으니까 상인들이 세가지고 옆에 보면 롯데 피트인이라고 있어요. 피트인. 네, 그게 네. 원래 롯데 백화점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네. 상인들이 반대해가지고 롯데 피트인 아울렛 같은 게 들어왔다. 이 정도로 세다. 그만큼 여기 상권이 잘 돼 있고 한 곳에 집중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가가 빼곡하게 그치? 차 있습니다, 여기. 눈이 아프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 눈이 아프다. 한 걸목 들어가면 노래방, 술집, 뭐 마사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마사지, 뭐 모텔, 뭐 이런 거 수두룩빽빽한데 이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건 좀 없지. 술 먹고 놀고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는 잘하지 않잖아. 네. 그래서 항상 그는 이면도로에 있거든. 이면도로 안에도 많고 뭐 이렇게 뭐 절도 많네. 여기 봐봐. 여기 사람은 절도 있고 여기도 절이, 저기도 저기도 절이고.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 그래서 절도 많네. 그래서 다양한 상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역세권 주변에 있는 소형단지들이 많아요. 이제 아파트 이야기 해볼게요. 소형단지들이 많고 이제 산 쪽으로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중대형 단지들이 많습니다. 네. 네, 중대형 단지들이 많은데 여기는 잘 안 보이죠. 여기로 가면 쫙 이렇게 펴져 있는데 저기 수리산이니까 산 보이죠. 산자락에 이제 중대형들이 많고 여기 예전에 그 전 정권의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께서 사시는 곳이 있죠. 선도지구 9-2에서 거기가 선도지구가 됐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역세권의 소형단지들이 인기가 있고요.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소형단지들이 2억 7천에서 3억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초역세권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단지들을 리모델링을 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안 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리모델링도 있고 노후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재건축도 진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리모델링이냐 그다음에 선도지구 지정되는 재건축이냐 이런 건데 선도지구 지정되고 재건축하는 것들은 속도가 느리고 리모델링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의 흐름을 보면은 이 동네에서 우리가 실거주가 아니라 실거주 플러스 투자로 해야 된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선택해야 될지 선도지구를 선택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확실히 좀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치. 여기 밑에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봐봐. 여기 있다. 지하 주차장 있잖아. 이 보면은 좀 오래돼 보이는데. 중심 공영 주차장이라고 네. 돼 있잖아. 이게 80년대 잔지 아니야. 와. 땅이 모자라니까 땅 속에다가 막 지하 상가 만들고 막 했잖아요. 여기는 희한하게 장애인 주차장이 먼저 차. 장애인 주차장이. 딴 데는 뭐 장애인 주차장 널널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 주차장이 왜 먼저 타겠어요? 장애인 분들이 많으신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도 장애인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한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니만큼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지만 낮 시간에 보면 애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1시, 2시에 오면. 아, 그래요? 네, 엄청 많아요. 거의 뭐 여기는 지금 노인과 상가. 그렇죠. 이 시간대는 이분들만이 다니시는 거고 이제
학생들 엄청 많아요. 중고등학생들.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그러잖아. 초중고가 다 이미 세팅이 돼서 시작하잖아. 네. 신도시는 네. 계획도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끝나는 시간, 중학교 끝나는 시간, 고등학생 끝나는 시간에 막 썰물처럼 들어옵니다. 아. 언니들 이제 그 있잖아. 껌 씹는 언니들 있잖아. 그렇게 그런 애들부터 해가지고. 깻잎머리. 가방 메고 이렇게 깻잎을 10년 전이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다. 여기 원광대 삼본병원 이게 여기서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아세요? 알죠. 네. 저 다주택자라 열심히 요즘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다주택자. 그래요. 소름 끼쳤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래. 네, 대통령. 맞아요. 그러니까 안 찍었죠? 못 찍죠. 요즘에 어디 나가서 대통령 욕도 못해요. 잡아가요. 네. 이건 되게 잘 해놨네요. 이렇게 딱딱딱 연결되게끔. 이런 거는 되게 잘 해놨다. 킴스하고 뉴코가 있고 여기 보면 다 상권들이 다 이렇게 요 라인 기준으로 다 돼 있다니까. 한 벌만 딱 벗어나면은 아무도 없어. 이런 컨디션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막 엄청 뭘 팔고 있고요. 아울렛이니까. 그 이제 일기 신도시들의 특징이 뉴코아가 있어. 맞습니다. 뉴코아가 있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보다 원래부터 있던 몰들이 잘 돼. 분당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일기 신도시 약간 이런 분위기가 다 90년대, 80년대 지은 곳이. 그냥 이렇게 쭉 가면은 이렇게 쭉 가면은 안산. 여기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금정역 있는 데가. 금정. 그래서 상호선을 지금 나왔잖아요. 5초 걸었잖아요. 그래서 20초로 더 걸으면 아파트가 나옵니다. 20초를 더 걸으면. 여기는 역세권은 신도시도 그렇지만 역세권은 소형 항상 세팅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17평부터 이렇게 있는 거 있고요. 파리바게뜨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상권이 얼마나 좋게. 귀여워. 야채 가게 건너편에 파리바게뜨. 그치. 상권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와,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거 봐봐.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그램이면 아파트에 도착. 여기 이쪽 뒤에도 동선이 이쪽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깔때기처럼 이렇게 다 연결되게 돼 있으니까 좋죠. 좋은데? 이게 비둘기들 9999. 9999. 여기가 충무주공 아파트입니다. 충무. 역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 동상향이 가능하다. 선도지구 같은 경우 노후도 계획도시특별법은 또 종상향을 또 많이 해주잖아. 150% 해주잖아. 450%까지 가능한 거죠. 역세권 버프. 그치, 역세권 버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충무주공 1차 있고 이거 뒤에가 2차. 네. 그리고 저쪽이 이제 저쪽에도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여기를 왜 왔냐면 여기는 재건축을 하고 옆쪽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르네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는 여기 바로 붙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잘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450%로 용적률을 올려주면 재건축이 더 좋죠. 리모델링은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런 건 없고 기존 사이즈에서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여기 새로 지어가지고 좀 사이즈 크게 해가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여기가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면 좋은데 이제 여기가 2단지가 네. 충무주공 2단지가 선도지구 때 동의율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탈락했어. 왜 탈락했냐? 내가 보기에는 왜 탈락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그 LH를 사업자로 지정 안 하고 다른 데는 LH로 지정했어. 그래서 동의율이 좀 낮아도 LH로 지정되는 데가 됐어. 3번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지금 이제 3번의 선도지구들은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걸 신청할 때 미리 내나 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얼마나 열망이 또 이렇게 복도식에다가 이웃집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그런 복도식이고 샤시도 하나도 안 돼 있잖아. 복도식은 샤시 하잖아. 비 오면. 그러네요.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열망이 큰 거죠. 그만큼 소형 위주로 있다가 보니까 열망이 크다는 거지. 좋다, 근데. 그치? 조용하고 좋지? 딱 본인 스타일이야. 대전 스타일. 조용해요. 느리느리 조용히. 네. 한마루 스타일. 한마루 크로바. 스타일.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시간이 1시, 2시 정도 되면 애기들이 엄청 많이 다닌다. 가성비가 끝장이다. 여기가 3억 합니다. 3억. 17. 지금요? 네, 비싼 게 3억. 2억 9천, 3억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삼본이든 평촌이든 작은 단지들은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의 싸움인데 그래서 이제 지쳐가지고 리모델링을 미리 한 데가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선도지구가 지정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서로 싸우고 한 해 만에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리모델링이 좋을 건지 재건축이 좋을 건지 이 답을 주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지금 토어 아니죠? 여기는 토어 아니죠. 지금 여기는 군포잖아요, 군포. 아직까지 토어가 아니지. 그 얘기는 뭐야? 안 올랐다는 이야기지. 앞으로도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건데 3억이면 3억에 맞는 만큼 오를 거고 30억이면 30억에 맞는 만큼 오르겠지. 네. 오늘은 좀 저렴하고 가성비 위주니까 제가 지금 여기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의 핵심은 그래서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하나도 안 올랐다. 그럼 앞으로도 오를까?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게 뭐가 있냐, 호재가 뭐가 있냐, 금정역에 GTX 들어오고 그런 거 있는데 거기랑 상관없고 그러면 호재가 뭐가 있냐? 그러면 리모델링 아니면 재건축. 우리 집이 새 집으로 바뀌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두 개가 선택이 있잖아. 재건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3억짜리 집인데 그러면 4인 가족이 와가지고 막 살고 이럴 수도, 새로 사가지고 살고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청년들일 거 아니야. 1인이나 뭐 2인, 신혼부부, 애기 어리실 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 아니야. 새로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이 집을 사가지고 실거주가, 왔다 해요! 막 이런 느낌으로 사시는 게 아니잖아. 실거주도 되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낡은 집에 살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3번의 소형 단지들의 고민. 재건축을 할 거예요?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뭘 선택해야 돼요? 재건축. 재건축을 선택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재건축을 선택했는데 진행되는 것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올랐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바로 옆에 있는 리모델링도 하나도 안 올랐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지금 뭐 다시 그냥 잠깐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요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쭉 가고 있는 거죠. 떨어져서 보이는 게 아니고. 선도지구 떨어져서. 선도지구 지정돼서 이제 2차를 기다리고 있겠죠. 동의율이 높았으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에 좀 특징 눈치 못 챘어? 나무가 너무 많지 않아? 아니, 구축이니까. 아니까 전체적으로 나무가 숲속에 잠겨 있는 것 같지 않아? 동네들이? 좋은데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럴까 하면은 길이 좁아야지 숲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다는 거지. 그러네. 그러면 지금 선도지구 지정된 데는 어떤 흐름이 있을까? 지금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 두 다 옆에 여기 충무주공하고 옆에 단지들은 이제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고 있는데 네. 그럼 오르고 있는 데는 어디냐 이거지. 3분에서 오르고 있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있어요. 네. 거기를 한번 가보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거기가 왜 오르는지. 그렇다면 3분에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사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리모델링이 가장 빠른 데가 있어요. 어디요? 13단지, 개나리 13단지. 거기도 2억대야. 거기는 이제 20평인데 2억대야. 여기는 분담금이 평당 1,000만 원 조금 더 나온다. 분담금도 거의 확정됐다. 이게 원래 계획은 항상 계획대로라면은 올해, 내년에 이주하는 걸로 돼 있다. 항상 그렇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 그지? 그쵸. 어디 바뀔지 모르잖아. 항상 땡겨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뭐 세금으로 안 잡는데 계획일 뿐이고 그냥 며칠 안 걸려서 그죠? 모든 거 불편해 지금. 집이 올라서 불편하고 전세가 올라서 불편하고 임대가 올라서 불편하잖아. 왜 그런 거야? 그게 잘못 뽑아서 그런 거야. 뭘 잘못 뽑아서?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도 유력 후보가 민주당 쪽인데 굉장히 강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비 사업이 과연 아니 여러분들이 좌파의 특징을 잘 모르는구나. 좌파의 특징을 잘 몰라. 좌파의 특징이 뭐야? 자기 집은 아깝고 남의 집은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이거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택에 출마하신 방배동에 재건축 아파트 하고 계신 모 후보께서는 평택에 뼈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평택에 뼈를 묻으시는데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는 팔지 않겠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이게 뭐냐면 파란색이긴 한데 우리가 재건축하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자기한테 돈이 되는 거 하는 거야. 안 그래요? 그쵸. 999. 진짜 999하네. 집이 안 오른다는 사람들도 그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그지? 그럼 강연에서 돈 잘 벌잖아. 하락론자들, 그지? 네. 이제 자꾸 오르니까 뭐라 그래, 이제는. 내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라냐, 이러잖아. 네. 떨어져야 한다. 그게 정치잖아. 떨어져야 한다. 정치잖아. 그쵸. 안 떨어지는데 계속 오르는데. 그쵸. 그 말 들은 사람들만 바보 됐다. 바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못 박을 때 쓰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한 블럭 부서나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막 조용하지 않아? 인간들이 사라졌어. 그지? 갑자기 을신년? 을신년. 막 이게 4월 첫 파일. 부처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 어디 가도 이게 불교가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봤네. 그지? 이렇게 신듯이 어디 가도 이런 거 없네. 그만큼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절에 또 가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고객들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또 공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수요와 공급의 원칙. 4호선 3번역이랑 뉴코 아울렛이랑 붙어 있어. 한 몸이야, 한 몸. 여기랑 아울렛이 한 몸이고 킴스 클럽까지 한 몸이야.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 횡단보도로 지나가면 되는데 저기 아까 우주와 접선하시는 분 계속 계시네. 네. 이렇게 지나가면 모든 상권이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쫙
퍼져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아래 3번이 있고 윗 3번이 있는데 아래 3번보다는 윗 3번을 훨씬 더 많이 채워준다. 이게 아래쪽, 왼쪽 아래쪽보다는 아까 소형인으로 되어 있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산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3번은 여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이즈가 작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단지이고요. 지금 이제 가볼 곳은 어디냐 하면은 두 군데를 가볼 건데 3번에서 리모델링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지만 2억대, 그리고 3번에서 선도지구가 지정되어 된 중대형 단지를 가볼 겁니다. 네, 그 중대형 단지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권에 그 국토부 장관님이 살고 계시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사 가셨는지. 거기가 국토부 장관이 살아서 선도지구 지정된 건 아니겠지. 여기 이름이 보면은 여기 세종, 그죠? 아까는 충무, 빛나는 세종마을? 충무. 그 다음에 저기는 솔거. 솔거? 솔거 있잖아. 그거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나무 그림을 그렸더니 새가 와가지고 앉으려고 그러더라고. 솔거. 신라시대 때 그 화가. 그 다음에 이제 세종도 사람이고, 그죠? 우륵. 알아요? 우륵? 가야금, 우륵. 네. 우륵도 있고, 이게 뭐냐면, 지면, 백두, 개나리. 백두? 개나리. 욕 아니야, 개나리. 그 백합. 그러니까 이제 꽃, 지명, 사람 이름, 이런 것들로 다 이름을 지은 거죠. 약간 여기서 이제 퍼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보면 여기 쫙 퍼지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간다. 우륵, 솔거, 이렇게 퍼져나간다. 곳곳에 공원이고. 지금 이제 백두, 동성, 극동, 한양,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언제 이런 데까지 와보셨습니까, 도대체? 제가 이제 9-2구역에 예전에 집에 있었습니다. 그 적폐 시절에, 지금은 적폐가 아닙니다. 1주택자. 캡 500만 원으로 샀던 집이 있어요. 매매 4억 500, 전세 4억 이렇게. 그러던 시대가 있었잖아. 야만의 시대, 문재인 시대라고 네. 야만의 시대가 있었잖아. 네. 그 시절에 이제 캡 500으로 했다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랑하고. 그치, 그때 자랑하고 너 집 몇 채야, 나 몇 채야 막 이러고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그때 이제 캡 500으로 세팅했는데 사실은 이제 인테리어가 2천만 원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2,500. 그래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꽤 높은 가격에 팔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솔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백두, 한양 보이죠? 백두, 한양.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거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조용한 동네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 유동인구도 확 줄고, 그죠? 3번역에서 이렇게 쫙 양쪽으로 사방으로 퍼지니까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조용해지고 집은 사이즈가 커지고 가격은 높아지고 사이즈가 크니까. 그리고 산은 가까워지고. 산. 이게 뒷짐지고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뒷짐지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인데, 오른쪽이 백두, 한양, 극동, 동성인데 여기가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됐고 9-2다. 근데 여기는 다른 단지들하고는 다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네이버 보면 이렇게 우리 2021년에 쭉 한번 올랐다가 2022년에 다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갈렸잖아. 옆으로 계속 기고 하나도 안 오르고 있는 단지들이 있고, 그걸 돌파하는 단지가 있고 올라오는 단지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돌파는 못했고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단계. 아까 거기 이제 충무주공이라든지 그 옆에 리모델링들은 이제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단계.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 재건축 역세권인데 초역세권인데 반응이 없다. 매매가는 2억대인데 그렇다. 여기 이제 롯데캐슬이라고 롯데 묘향이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이제 3번에서 좀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이 살았다. 묘향. 묘향. 근데 선도지구는 여기가 됐다. 오른쪽. 여기 극동 아파트 있고 저는 동성이에요. 동성 아파트.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조금 높아요. 200% 초반이에요. 사업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죠. 네. 가격대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쪽 동네는 이제 선도지구 지정돼서 용적률 올려줘야지. 주민대표회의 승인 이러고 있죠. 9-2.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3번은 이제 LH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LH가 사업 시행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조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LH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조합 설립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행자, 사업을 할 사람을 정하는 거를 방식이에요. 시행자를 누구로 할 거냐, 조합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신탁사로 할 거냐, SH로 할 거냐, 그 다음에 LH가 할 거냐, 공공기관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을 선택했다. 그럼 어떤 뭐 차이점이나 장단점 같은 게 있어요? 차이점이 있죠. 속도가 빠르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잖아요. 네. 그게 한 2년 걸리는데 그 사업 시행자 지정은 추진이 없이 바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바로 조합이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 사업 시행자 지정이 바로 조합이 만들어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매가 제한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9-2는 지금 사업 시행자 지정 직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마지막으로 갈 곳이 있는데, 거기는 사업 시행자로 이미 LH가 지정이 됐다. 그 이야기는 뭐야? 시작한다? 시작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투기과열지구가 일단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나 이런 건 아직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 보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동네가. 나무, 숲, 그죠? 언덕. 나무 보소?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지? 예, 그래서 이제 주민대표회의 승인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조합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런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합의 역할을 하는 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시행자 지위는 아니지만, 그게 주민대표회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에서 이제 의결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LH랑 같이 그렇죠. 하는 거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 의견납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LH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상우 장관이 LH가 뭐 국토부 산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LH로 뭐 사업시행자 지정하기로 한 데만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고 동의율이 높은데 LH로 사업시행자 지정하기로 안 한 데는 떨어졌고 이러네. 그러네요. 그런데 그럼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고 거의 뭐 99.9% 합리적인 의심이네. 여기 사거리에는 이제 아까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이제 많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네. 이 시간대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주로 다니신다. 애기들도 많다. 그리고 4월 초파일이다. 철쭉 이런 거 다 분위기가 딱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 근데 이제 이게 임장 갈 때 시간대가 되게 중요해요. 시간대가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많으면 되게 좋아하잖아. 네.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학교 갔잖아.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다니는데 초등학교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밥을 먹고 오는 애들도 있고 안 먹고 오는 애들도 있지만 밥 먹고 오려면 12시 넘고 1시간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애기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하기로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3번역 앞에 진짜 바글바글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신도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갈 곳은 어디냐면은 개나리 주공 13단지. 여기 아니고 개나리. 여기는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행이 많이 됐다. 이주가 계획이 내년에 돼 있다. 그리고 분담금이 이미 나와 있다. 분담금이 평당 지금 현재 기준으로 평당 1,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그러니까 20평이면 2억. 2억 초반. 그러니까 뭐 21평이 그러니까 2억 4천에서 뭐 3억대까지 형성이 돼 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집이 2억대인데 분담금도 2억대. 집값만큼 분담금이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리모델링의 현실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재건축도 하면은 분담금이 막 2, 3억씩 나오면 뭐 2, 3억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게 나아요? 재건축을 하는 게 나아요? 재건축이 훨씬 낫지 않아?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고 막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재건축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을 했는데 노후 계획 도시 지정이 되니까 재건축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평촌도 가볼 건데 평촌도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데가 많죠. 근데 평촌은 리모델링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도지구 가느냐 리모델링으로 가느냐 이게 많은 신도시들의 일기 신도시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거지. 리모델링 할 거예요? 재건축 할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많이 오르는 데 선택하고 싶잖아. 그치? 그쵸.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 여기서. 그쵸.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 사람들은 다 뭐 영원히 살지 않잖아. 그러니까 가정경제에 단기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리모델링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리모델링도 괜찮잖아. 나쁘지 않잖아.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3번에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확실히 가격이 세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일단 우리 개나리 주공 13단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산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야. 자, 중앙상권이 있고 군데 이렇게 사거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쪽에 이렇게 상권들이 또 작게 이게 만들어져 있다. 근데 여기 외곽 상권들을 보면은 보면 학원들이랑 아까처럼 이제 눈이 아픈 그런 상권이 아니라 조금 눈이 약간 덜 아픈 상권이긴 하죠. 요양원도 있긴 하지만 병원도 많고. 그치. 병원 있고 동네 상권 완전히. 그치. 동네 상권. 뭐 헤어, 피아노, 사진관, 입시학원, 치과 이렇게 동네 상권들이 이제 있죠. 이런 구조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잘 안 보입니다. 나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많네. 크고. 보면 1307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07? 13단지라는 거죠, 13단지. 네. 그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보시면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내려볼까요? 나무 이렇게. 산 있고, 그 다음에 나지막하고, 그 진달래 펴 있고, 너무 조용하고, 공기 지금 느껴지십니까? 약간 차가운 이게 맑은 공기. 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힘겹게 이렇게 뒤집지고 가시나, 저기 봐봐. 힘겹게 올라가시고 있죠. 힘겹게. 예. 힘겹게. 자, 너무 산속에 이렇게 진짜 완전 팍 파묻힌 것처럼 이렇게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바로 뒤에가 이제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를 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근데 차를 안 타고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잖아. 네. 그런 분들한테는 쥐약 아닌가? 그런 분들은 차를 안 타잖아.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차가 없어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럼 뭐가 없어서? 주차장. 그치, 주차장이 없어서 안 타고 다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가 가격이 많이 오르려면 어떤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될까? 소형인데. 서울에 그래도 괜찮은 그래도 이제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닌다 그러면 4호선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차 타고 지금 몇 분을 왔어. 네. 마을버스 당연히 타고 가겠지. 그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타고 가서 3번역까지 뭐 한 10분? 15분 걸리고 거기서 또 타고 사당역까지 41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어투도어로 웬만한 사당역에 근데 직장인이 많은 건 아니잖아. 도어투도어로 웬만하면 1시간 반 이상 걸릴 수 있다. 거기서 또 2호선 타고 강남. 그치. 서울에 있는 직장을 강남 쪽의 직장을 간다고 하면 이제 강북을 간다 그러면 이제 대책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버스 타고 가는 분들도 생길 거예요, 버스. 그러니까 일기신도시나 여유로 또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지 좋고, 조용하고,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맑은 거 알겠는데, 여기가 직장인들, 서울의 젊은 직장인들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러면 그 외에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의 그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가격이 2억대에 머물러 있는, 물론 2억대로 가지만 2억 9천, 뭐 3억이래요. 거기에 20평대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리모델링이 진행되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는 3억, 칩이 3억인데 분담금이 2억 6천 나와? 그럼 어떻게 써요, 마음이? 그런 집값에 육박하는 분담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옆으로 쭉 하고 있다. 망고쌤이 제일 안 좋아하는 아파트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아파트인데요? 아파트가 이제 안으로다가 2020년, 21년에만 싹 오르고 그다음부터 빠져가지고 옆으로 쭉. 그런 데 많습니다. 그래서 많죠. 어딘지를 말 안 할게요. 네. 예, 어쨌든 여기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3번은 그러면 리모델링은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안 오르나 보네. 집이 뭐 비하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누구처럼. 아닌가 보네.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네. 그렇다면은 실거주 만족도도 높고 돈도 되는 그런 데는 어딘가 3번에서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소형 단지인데 오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충무도 안 올라고 개나리도 안 올랐어. 네. 안 오는 걸 왜 자꾸 보여주냐고. 네. 오는 걸 보여주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네. 이런 거지. 자, Let's go. Are you ready? Let's go. 점점 뒤로 갈수록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등산 가방을 맨 사람들은 이제 한두 분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게 수리산 자락. 산 여기에 이제 중턱까지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땅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평촌이나 분당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짓다가 보니까 산이 이렇게 안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뒤쪽은 좀 이게 그 활동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넓게 공기 좋게 이렇게 만들고 이제 역 부근은 이제 젊은 사람들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로데오 상권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채처럼 이렇게 거기서부터 쫙 퍼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별로 재미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 구조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러면 뒤쪽하고 앞쪽하고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연령대에 맞춰서 자산 상태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데 갈 건데 선도지구 지정되어 있는 주공 11단지를 갈 거예요. 거기를 갈 건데 거기는 오르고 있다. 아까 극동도 백두마을도 오르고 있다. 그 바닥을 찍고 오르고 있다. 결국에는 여기는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냐 안 됐냐가 핵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가격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가격들이. 근데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 안 됐어도 우리 항상 소환되는 까까큐큐님, 그렇죠. 그런 포텐이 있잖아요. 분당은. 그게 차이라는 거죠. 뭐냐면 입지의 힘으로 오르는 곳은 선도지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오른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런 차이가 있으면은 좀 리스키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비싸잖아요, 분당은.
많이 비싸죠. 분당은 비싸고 평촌은 또 싸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저렴이 특집이잖아요. 네. 저렴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저렴이 중에서도 오르는 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특히나 이제 저렴한 동네일수록 그 이제 달리기 시작한 거에 올라타야지 수익률이 좋거든. 네. 근데 그게 끝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영원히 기다릴 수도 있어. 언제 오를 때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선도지구 지정될 놈을 찾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치. 이미 지정된 데를 하거나 지정될 놈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2차로 지정할 때 어디가 되겠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어렵다. 그치. 근데 이제 그 1차에 했을 때 동의율을 보면은 충무가 제일 높았다. 이런 거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뭔가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지 마음이잖아, 솔직히.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기 신도시들이 노후 계획 도시 하면서 하는 행태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잖아요. 네. 보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걸 과연 해주려고 하는 건가?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뭐 이게 그 시장 말고 주로 일을 하는 그게 제일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실무단에서. 네. 그렇지. 실무단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이제 주민 설명회 같은 거 하는데 주민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질문을 막 하면 뭐 이렇게 그래도 좋게 이제 얘기하잖아. 제가 최대한 노력해갖고 많이 올려드리고 용적률 올려줘. 사실 용적률 올려줄 건 아닐 거야. 이런 이야기잖아. 근데 그 다른 데는 예를 들면 똑같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350% 종상향 가능한데 그러면 450까지 됩니다. 또는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은 400%까지만 해준다는 거야. 준주거지역도. 그러면 이제 잘라버리네. 그치. 싹 잘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질문할 때 왜 딴 데는 450, 500% 해주는데 우리는 왜 준주거지역인데 안 그래도 기존 용적률이 높고 싸가지고 가격이 싸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왜 우리는 400으로 잘라버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3번은 400%입니다. 알지? 딱 그 공무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절대 안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내가 400이라면 400이야. 그치. 어디? 내가 400이면 400이죠. 뭐 아니면 딴 데 가시든가.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달려드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야 이게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이제 좌측에 삼성 장미 아파트가 보이고 옆에다가 영어로 레미안이라고 써놨는데 네. 쿨하죠. 되게 90년대 초에 지은 레미안이 2000년 초반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름만 포대가리 했다 일단. 택가리. 택가리 했다. 하지만 그냥 삼성이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도 보십시오. 자이 백합이라고. 여기는 자이 백합입니다. 안 찍히지? 내 찍어줘 줘봐. 여기도 마찬가지인지. 아니 90년대 지은 아파트가 이제 자이 택가리 했다. 택가리.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선도지구다. 선도지구. 그게 중요한 거죠. 선도지구 있는데 하나 더 있다. 자이 백합이랑 삼성 장미랑 그 다음에 11단지가 같이 엮여서 선도지구가 된다. 약간 3번의 메인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거죠. 군포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선도지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그 소형도 마저도 오르고 있다. 11단지. 그래서 결론은 3번의 결론은 선도지구 지정되는 것인가? 리모델링은 아닌가? 이런 결론에 나는 망고쌤은 도달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안전마진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안전마진의 개념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무료 강의를 하니까요. 무료 강의를 하니까 5월 9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5월 9일에 무료 강의를 하니까 아래 고정 댓글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그걸 누르시고 참여하셔가지고 과연 3번에서 선도지구가 3번의 선도지구들이 안전마진이 얼만큼 내는 것인지 지금 내가 여기서 돈을 태우면 얼마를 벌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없다 여기는 이제. 여기도 나무가 엄청나. 근데 또 여기는 또 분위기가 또 다르네. 자, 여기가 이 사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사거리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가 오른쪽이 11단지란 말이야. 11단지. 여기 선도지구 오르고 있다 그러고 여기가 레미안 하이어스. 하이어스. 여기가 이제 주공 아파트였어요. 5층짜리인데 재건축을 하고 가장 먼저 입주한 거죠. 근데 연식이 좀 됐어요. 하이어스 좀 됐는데 여기가 연식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제일 신축인 거는 금정역에 가야지. 금정역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13억 정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상단이 얼마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과연 재건축이 되면 얼마 될 것이냐. 지금 상당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정력이 제일 비싸죠. 13억. 13. GTX 호재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펌핑을 많이 받았죠. 펌핑.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몇 년째 지금 그대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이어스는 좀 오래됐고, 뭐 입주한 지가 한참 됐고, 그러면 금정력이 13억 정도의 효과를 하면은, 만약에 백두동성이라든지, 아까 여기 방금 11단지 여기 있잖아요. 11단지나 장미, 백합이 되면 얼마 정도 갈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금정력보다는 비싸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비쌀 거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18억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에 웬만한 데 구석들 있잖아. 구석들 이런 데도 다 18억이잖아. 구석들. 구석들. 그러니까 은평 그 외곽에 뭐 동대문의 외곽 이런 데 장위 뉴타운이라든지 전부 다 18억 뭐 20억 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름 미아는 20억이 넘었어요 벌써. 그러면 여기 1, 2신도시고 모든 인프라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여기는 18억까지는 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 덜 합리적입니까? 이게 레미안 하이어스. 자, 왼쪽은 어떻습니까? 왼쪽은 눈이 아파온다. 심각하다 지금 여기. 땡 백화점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재개발 구역이다. 3번 전통시장. 전통시장. 오, 시장도 밀어요? 시장도 있네요. 시장도 있어. 여기 아주 장사 잘 됩니다. 잘 되고. 쉽지 않겠네. 골목에 들어가 보면 중국 간판들도 꽤 보입니다. 골목에. 중국 간판? 예, 중국 간판들이 꽤 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전국에 저렴한데 살기 좋고 역 가까운 데는 다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도 근데 이제 여기 안쪽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기 건너편도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포스코가 시공사 선정됐고 여기는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쪽 앞쪽은 사업 시행 인가도 났습니다. 포스코 지정돼 있고. 그러면 그 바로 앞에가 레미안 하이어스 아니야. 그 금정력은 13억 하고 있고 연식은 좀 됐고. 그럼 여기는 얼마 정도 될까? 포스코가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인데 여기도 금정력보다는 확실히 비싸지 않을까. 최소 15억은 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업 시행인가 났는데 그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 실투자금은 얼마 정도 들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든다. 2, 3억대로 가능했다. 근데 조금 올랐다, 요즘에. 조금 올랐다. 3, 4억대? 그렇지. 3억 초반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전화해서 받으시면 알아보고, 아니면 바로 평촌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정역 여기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3번에서도 재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좀 놀래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추진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2021년, 22년에 진행했는데 벌써 사업 시행까지 갔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속도가 빠른 곳은 나는 주목하거든. 그래서 2020년, 21년 이후에 진행했는데 속도가 빠른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은 가지고 있다. 관심은 가지고 있다. 여기가 이제 3번 금정 역세권 근처인데 재건축 재개발이 되게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는 3번 전통시장 보이시죠? 네. 여기는 이제 빠졌어. 여기는 장사가 너무 잘 되잖아 지금. 네.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3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 둘, 셋. 그럼 저쪽으로 가면 저기 이제 그 건물 높은 거 보이는 게 금정역 GTX 들어오고 그 여기 나오면 이쪽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데는 어디냐면 저기 이제 금정역 힐스테이트 저게 제일 비싸. 한 번에 지금 13억 중반대까지 호가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호가가 좀 떨어졌을 거야. 그리고 저기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서부터 저쪽은 여기 가깝고 이쪽은 보면 레미안 하이어스 보세요. 여기는 딱 봐도 사람 사는 데 같잖아. 네. 그죠? 아파트 많고 아파트 한 채들 같잖아. 그러니까 특징이 다르다는 거죠. 저쪽 끝으로 가면 역세권이고 이쪽으로 가면 주택가고. 그러니까 애기 키우기는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요 주변이 전부 다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 시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재척이 되긴 했지만 좀 잘 될지는 잘 모르겠고 가운데 여기가 뭐 좋다고 그러냐는데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어요. 가운데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보시면 상권들이 쭉 있잖아요. 이 뒷블록 하나만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제 주택이야. 그리고 여기는 포스코. 제일 빨라. 지금 이제 포스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업시행, 시공사가 포스코로 지정되어 있고 사업시행 인가도 났어요. 제일 빨라.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 들어가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는 금정역 삼성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네, 전화 많이 올 거예요, 아마. 제가 부동산 들어간 게 처음이거든요, 영상에서. 아, 그치? 영광입니다. 네. 오늘 3번 왔거든요. 네네. 3번 그래도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좀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네, 그쵸. 맞아요. 여기 이제 역세권에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네네. 갔고, 여기 다음에 이제 여기 선도지구 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네, 핫합니다. 예, 근데 지금 리모델링은 또 여기 개나리. 네, 개나리가 진도가 좀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제일 빠르다 그러던데. 네, 맞아요. 이주 계획 같은 게 나와 있는 거죠. 아직 이제 최종 소유주 총회는 아직 남아 있고요. 총회가 끝나면 이제 이주 계획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하는 걸로 돼 있던데. 네네네. 뭐 될지는 모르겠다. 네, 분담금에 대한 게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예. 분담금이 대략 이제 평당 1,000만 원 넘어가는 것 같던데. 대략 3억 중반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예. 그게 좀 부담될 수도 있겠다. 총 7억 정도? 지금 7억 정도. 3억 중반이니까 어. 아파트 가격하고 같으면 7억 중반 정도? 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리모델링에서 10억 넘어가야지 뭐 그렇죠. 남는 게 있겠네요. 예, 그래도 워낙 금정역 가까우니까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거래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가격은 거의 안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예,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주공하고 율곡. 네네. 율곡은 지금 원래 리모델링이 좀 빨리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재건축으로 가자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싸우고. 약간 정체 중입니다. 여기도 거의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실거주는 많이 움직입니다. 거래량은 많습니다. 거래량은 많은데 네. 가격은 안 올랐다고요. 네네네. 이 충무는 또 보니까 그 2단지? 1단지, 네. 2단지 네네. 있는데 2단지가 동의율이 되게 높았더라고요. 네. 예. 네. 근데 탈락. 아직 올해에 선도지구 지정하는 건 또 물량이 3,400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각 단지별로 소유주 동의 다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올해 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 1차 할 때는 동의율이 제일 높았는데 탈락이. 네네네. 여기 역세권이라 또 이렇게 종상향이 가능하고. 그렇죠. 여기가 충무가 이제 1차랑 2차가 나뉘어져 있어서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 여기 2단지가 동의율이 높았더라. 근데 이제 3번역 가까우니까 종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 역세권 개발. 근데 여기도 안 올랐더라고요, 가격은. 그래도 많이 3번이 되는데. 아직 정고점 회복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여기도 가봤고, 네. 여기도 가봤는데, 여기 중대형 위주로 돼 있고, 네네. 가격이 많이 움직였고, 여기도. 네네. 근데 여기도 선도지구도 보니까 특히 이제 11단지 이런 데는 가격이 꽤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되고. 네. 근데 사업자 지정이 지금 여기는 됐고. 이제 LH가 그쵸.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가 다 됐습니다. 9-2도 그렇고 11구역도. 여기도 이제 9-2도 예. 지정됐어요. 예, 네. 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근데 여기 투기가열이 아니라서 전매 제한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없죠, 그죠?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 한 번에도 네. 재개발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예전에 이제 군포 19역 이런 데도 가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 특히 이게 금정역 주변에 되게 많던데. 지금 뭐 아무래도 금정역 주변이 가장 핫하고요. 구역이 제가 여기가 지금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진행 중인 곳들인데 현재 가장 빠른 구역을 물어보시면 3번 1동 2지구가 사업 시행 인가 계획 공람 중에 있습니다. 4월 22일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 5월 말 6월 초 정도에 인가 고시가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현장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감정평가 지금 이제 일정이 다 나와서 이제 세입자분들하고 방문 일정 조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이면 감평이 끝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또 가장 큰 단지를 물어보시면 3분 1동 1지구 현대건설로 1765세대. 예. 그렇게 있고 위치적으로는 금정역 역세권도 아주 초역세권인데 여기는 조금 지금 협의 과정들이 있어서 정체 중에 있습니다. 한도신. 예,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사업 시행자 한도신. 네네네. 여기는 시장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장은 재촉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속도는 여기 가운데 여기가 제일 1동 1지구가 제일 빠르다. 2지구가 가장 빠르고. 이쪽에서는. 네, 그렇죠. 이쪽에서는 1지구도 지난 2월에 사업 시행가 계획 접수는 했습니다. 접수했습니까? 예. 진행이 많이 됐네요. 네네. 그 두 군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나 보죠? 아무래도요. 예. 진도가 빠르거나 단지 규모가 크거나.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보니까 막 예전에 군포 19역이라든지 이쪽은 되게 오래됐고 구역 네, 지정한 지가. 네네. 근데 여기는 구역 지정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속도가 되게 빨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신탁사로 저희가 조합이 아닌 신탁사로 지정해서 좀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여기도 한자신이고 여기는 KB 신탁이고 네네. 한토신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뭐 사업 시행자
경제를 초합 방식이 아니고 여기 LH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신탁이라든지 사업 시행자 지정 방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합 방식. 네네. 이제 여기 군포 10구역만 조합으로 그 예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조합을 하고 나머지 구역들은 현재로서는 전부 신탁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이 없이 바로 이제 조합 설립된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 추진이 사전에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추진위에서 정비사업위원회 그 일을 다 한 거죠. 다 그렇죠. 하고.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네네네. 그래서 빠르다. 그 진행은 여기가 제일 빠르다. 네. 그 다음 여기 이제 1동 2지구 제일 빠르고 1동 2지구 그 다음이다. 그럼 여기 보통 이제 시세는 네.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되나요? 네, 지금 보시면 금정력 기준으로 요 블럭 안에 들어오면 네. 매매가와 뭐 임대보증금 승계 조건을 하실 때는 보통 3억 중반 네, 정도의 거래가 되시고 이제 한 블럭 위로 금정역 세권 1구역과 남척구역 같은 경우는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도 가능하고요. 조금 더 이제 블럭의 금정역보다 조금 넘어가지면은 1억 5천대도 예, 가능한 매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럼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금정 2구역은 올 초에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됐고요. 네. 네, 나머지 구역들도 지금 시공사 예, 진행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방식으로 네네네. 하고 있다. 속도가 빠르다.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 3번을. 저기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비규제 지역이라 갭 투자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 왜냐면 라이브 할 때도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네. 도대체 왜 금정력이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제가 아직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선생님께서 많이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금정력이 그 GTX C가 착공식은 했지만 실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금 조달에 대한 이런 공사비에 대한 게 다 마무리가 중재가 끝나서 지난 4월 초에 이제 그 관련 기사들도 났는데요. 이제 실제 착공한다고 합니다. 예, 공사를 10년 전부터 GTX네 뭐 10년 전부터. 자 여기 갭 투자할 때부터. 어? 아, 그때도 뭐. 계획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때. 그래도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쵸. 예, 여기, 착공. 이거 아니면 뭐, 요게 되면 여기는 진짜 완전 천지개벽하는 수준일 텐데. 다 되면은 지금 요 블럭 안에만 거의 7,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아, 예, 새로운 신도시 규모이지 않을까요? 진짜 네. 요까지 다 하면. 네. 1만 5천 세대는 돼야, 신도시. 자, 그러면 이쪽 동네에서 하이어스가 제일 네, 레미안 하이어스. 비싸잖아요. 네. 여기는 시세가 얼마 정도? 84 기준으로? 지금 84 기준으로 11억 5천 정도 거래되고요. 최근 거래가 11억 2천에 이제 실거래 나왔고, 원래 이제 정고점은 12억 5천이었어요. 아, 정고점 돌파 직전이다? 네네네. 그럼 얘네는 몇 년식이죠? 2010년에 입주해서 그쵸. 지금 네 16년 차인데 근데 실제로 단지 내 들어가 보시면 뭐 그런 느낌 안 듭니다. 지금 앞에서 봐도. 네. 앞에서 봐도, 예. 신도시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그러면은 여기 제일 비싼 데는 힐스잖아요, 힐스. 네네. 힐스인데 사실 가보면은 거기 밑에 마트가 있고 하지만 주변이 네. 전부 다 공장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기는 13억 정도? 예, 지금 그런 정도로. 그러면 이제 얘네가 만약에 되면 힐스보다는 비쌀 거냐 쌀 거냐 이게 이슈인 거잖아요. 얼마 정도 지금 기준으로 만약 내일 짠 하고 새 아파트가 됐다. 내일 짠 15억은 가겠죠? 그쵸. 네. 나하고 차 타고 오면서 한 이야기 똑같지. 사장님하고 도립 방문한 거야. 그치. 아무 그거 없이 온 건데. 왜냐하면은 15억. 힐스도 지금 입주 연차가 벌써 이제 4, 5년씩 이렇게 되고 레미안은 뭐 입주 연차가 16년 차. 16년 차니까요. 지금 레미안이 11억인데요. 84 그치. 기준으로. 그러면은 여기 신축 분양가도 이거보다는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면 실제 거래는 분양가가 그 정도라면 실제 거래는 그보다 더 올라갈 거니까요.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서울도 그 분양가가 12억이 넘으면서 가격이 이제 재개발에 탄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미 그걸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뿐이고 특히 이제 투기 가격 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나중에 될 수도 있겠지만 오르면 네. 되겠지. 어쨌든 그래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 여기는 이제 그 이지구 같은 여기 상권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상가가 많던데 네네. 여기는 상가 조합원들은 상가 받고 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가 대부분이 상가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라인들이. 네. 네네. 그래서 상가 주택이신 분들은 어차피 상가랑 주택이랑 음. 같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상가만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정기 증거는 없고. 예. 어쨌든 이게 상가주택이면 주택이 조금 1이라도 있으면은 그렇죠. 둘 다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네네네. 그지? 네. 감정평가가 커야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렇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면 상가 하나, 주택 하나 받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투자금은 보통 그런 것들은
좀 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상가주택은 건물 매매가 자체가 단위가 주택하고 빌라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사장님한테 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좀 하면 3억 초반이나 뭐 2억 후반에도 금매 나오면 지금도 3억 초반 있습니다. 그렇지.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언제나 오늘이 제일 싸다. 그렇지. 3억대, 2억대, 1억대 이렇게. 네네네. 3, 2, 1 이렇게 네. 3, 2, 1 이렇게 된다. 그나마 사실 지금 사업 시기인가 직전이니까 이 가격이지 이제 감정평가하고 하면 그치. 좀 더 탄력 받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공동주택 가격의 몇 % 정도가 감정가가 될 거다 이런 거 혹시 나온 거 있어요? 대략적인 거 대략적으로. 한 140에서 150% 정도? 1.4에서 1.5 정도 네네네. 생각하고 계시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조합원 분양가는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평당 2,200 이렇게 얘기들이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8월에도 이제 사업성 검토하고 이렇게 할 때는 평당 2,700 근접했어요. 조합원 분양가. 네네, 저희 이지구 같은 경우에. 예, 그런데 이제 조합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해야 된다. 조금 더 낮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낮출 계획이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럼 얼마야? 한 7억, 8억 사이? 아니죠. 9억? 2,500 잡아도 8억 중반이잖아요. 8억 중반. 네. 근데 그 좀 8억대 정도 될 거다. 네네. 라고 보면 주변이 15억이니까 지금 이제 3억대에 거래하는 것들은 이제 대략 공주가 대비 2억 초반대. 공주가가 25년도 공동주택 가격 기준으로. 2억 예. 근데 1.5배 정도 나온다 그러면 보통 3억 3억 초반. 초반에서 4억대? 예, 3억 5천 뭐 이런 정도. 매매가는 실제로 매매가는 4억 5천에서 그 프리미엄 한 1억 정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예상 간평 대비? 예. 그러면 이제 8억 정도 되니까 보수적으로 9억이라고 보고 10억 이하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네네. 주변 시세가 여기 15억 정도 우리 예상하시니까 네. 그럼 안전마진이 현재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되는데 사업 시행인가가 그럼 난다. 공람 중이고 5월 말에 발표된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다. 그럼 1지구는요? 1지구도 비슷합니까? 투자금은? 다? 네, 비슷합니다. 그러면 공주가 아니면 이런 거 다 네, 다 거의 비슷한데 1지구가 처음부터 간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높게 나왔었어요. 네. 여기 거래량이 좀 많고 일단 세대 수가 면적이 크니까요. 예상 간평 대비 실제적으로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네네네.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 프리미엄 한 1억 5천, 2억 주고 하는 거다. 네. 그 요거 이제 최근에 진행한 거라서 이게 사전에 또 뭐 계략적인 분담금 통지 이런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평당 2,500 기준으로 다 통지를 했었죠. 근데 그때보다도 시세가 좀 많이 올랐죠. 올랐죠. 그렇죠. 네. 이렇게 주변 시세도 네네. 그때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죠. 그런 거 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9억이 아니라 좀 밑에 더 내려갈 가능성도 높다. 근데 조합은 이제 그런 거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잖아. 저도 살짝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도 한 5억 정도는 안전마진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피해갈 수 있는 다주택자 담보대출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은 다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네. 다주택자는 아예 안 되는 거죠. 네네. 거주 의무 거주한다고 치고 해도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규제와 대출 규제는 또 따로니까 그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규제 지역이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대출이 네,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전세를 끼거나 월세를 안고 사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 그 전세 보증금을 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컨디션이 되게 안 좋잖아, 오래됐고. 그래도 비교적 다양화합니다. 저희가 이제 역세권이고 임대도 잘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수리들을 좀 다 한번 거치거나 이렇고 실제 입주 가능한 매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매매가 4억 후반대로 나오는데 대출 받고 뭐 본인이 좀 한 2년 정도 지금 거주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도 가능. 빌라도 있습니까? 준신축급 빌라는 있는데 매물은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네. 매물도 가격도 없고. 올라갈 거고 매물이 안 나옵니다. 사실 이런데 이제 투자하게 되면 네. 실거주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사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실거주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투자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 목적 플러스 예를 들면 신혼부부 같은 분들은 음.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시면은 대출 받고 실거주 가능하니까 전용 빌라들이 이제 구축 빌라 전용이 보통 13평 정도는 되니까 뭐 조금 살림 줄이고 충분히 투자성을 생각하면은 관리 처분 날 때까지 거주 그런 대출 분들 받고 거주 그런 분들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제 투자로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래됐다 생각하니까 네. 이게 아마 관리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아, 그런 매물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지금 현재 다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주를 못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컨디션이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거주를 못할 정도가 아니라 네. 하다 보면 물도 새고 보일러도 나가고 네. 뭐 그런 게 이제 좀 익숙하지 않잖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네네. 그런 거는 부동산에서 뭐 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요.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지 당연하죠.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오래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금정역이 1, 4호선 환승에 서울 사당동도 20분, 선생님 교대도 20분? 금정역 갔다 왔잖아. 아까 여기서 갈아타지 않으셨습니까? 금능형 몇 번 가봤어요. 그렇죠. 여기가 또 이게 사실 여기가 이제 3본인데 또 조금만 올라가면은 평촌의 학원가가 또 다 네, 평촌 학원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애들이 3본에서. 3분에서 차로 뭐 10분이면 되니까요. 그 애들은 또 버스 타고도 가고 뭐 지하철 네, 타고도 네, 가고 하니까 번개역에 내려가지고 바로 가는 버스들이 많지 않아요? 학원가로? 학원가로 여기서 가는 버스들도 있고 지하철이 더 빠르긴 한데 이제 지하철에서 학원가까지 약간 움직이셔야 되니까 대부분은 차로 이동하죠. 엄마들이? 예. 같은 금액대 같은 투자금이면 뭘 선택하는 뭐 어떤 선택의 기준이나 가이드가 있어요? 다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사정에 맞는 걸 찾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적은 투자금으로 오래 기다린다. 아니면 자금 되면은 당연히 대단지로 하겠다. 나는 빨리 가는 거 하겠다. 이지구. 조금 더 느려도 큰 단지 하겠다. 일지구. 돈이 좀 적다 그러면 있죠.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금정역 세권 1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는 다 됐고 여기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곳이어서 사실 금정역까지 거리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그러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해보시면은 멀지는 않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내 투자금 대비 시간에 얼마나 투자할 거냐에 따라서 빠른 거 이렇게 순서대로 하실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2억 준신축 빌라들도 여기는 조금 더 있어요. 그러면 2억 정도로 투자하실 수도 있고. 예. 여기는 그러면 금정초등학교 다 배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하늘초등학교는 여기 아파트만 되는 거예요? 하늘초등학교는 이제 여기 이 편한 세상하고 2단지 레미안 하이어스 2단지 2단지만 배정되는 거다. 네. 초등학교도 있네. 네. 여기 다 되면 여기가 이제 그렇죠. 메인 초등학교 되겠네. 둘러싸이네. 쌍용 서있다 톰도 여기로.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쌓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국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뭐 역 앞이니까 근데 요 구역이 그렇고 어차피 여기도 지금 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다 신축이 들어서면 여기는 이제 이쪽은 재밌는 게 이쪽은 역세권이고 역 가까운 게 특징이고 또 이쪽으로 오면 아파트 단지가 완전히 이제 네네. 아파트 사람 이제 주택가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 약간 일장이 다 있더라고요. 이 빨간색 어차피 재건축 안 될 거 아니에요. 상업지역이어서 안 될 거 어려울 아니지. 거고 이제 여기 뭐 빠진 부분들도 지금 소유주분들이 동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뭔가 이제 여기가 좀 시각적으로 뭔가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여야 다른 분들이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있겠네요. 네, 어차피 이제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나면 그치. 네, 눈에 확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업 시행에 오신다고 관리처분인가 나도 잘 모르고 이렇게 막 뜯고 막 이래야지 싸우고 이래야지 좀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 그치, 있는 거. 시각적인 걸 좋아하더라고. 그런 건 있죠. 근데 일단 3억대, 2억대, 1억대 이런 네. 식으로 되고 있고 진행 순서 대부분 신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네네. 19억은 옛날부터 하던 데잖아. 그렇죠. 예, 그 뉴타운 때부터. 비쌌고 옛날부터 네. 비쌌던 투자금이 많았던 것 같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은데요? 좋죠? 네. 그럼 내가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거는 이제 보물이야. 내가 유튜브 찍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반응이 없어갖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2억대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때는 더 좋았거든. 그때보다는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오른 것 같은데 느낌이. 맞습니다. 사실 그쵸? 여기가 가격이 더 무거워지면은 자연스럽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각이 옆으로 그렇죠. 넘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구역들도 여기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선택하실 만하다. 3억대, 2억대, 1억대랍니다, 여러분. 금액이 높은 금액들도 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최저가 기준으로. 네. 실투자 최저가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는 네. 거고. 그리고 여러분, 투자는 있잖아요. 여러분 책임아예 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소개해드리는 차원인 거지. 네. 투자는 본인 책임으로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괜찮아. 사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오늘이 빨리 1억만 만들려고 내가 형이 부자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1억만 만들려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더보기를 누르시면 되죠. 그죠? 5월 9일. 5월 9일. 네. 그 여기 소장님이 내가 한 번밖에 안 뵀는데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과하지 않으시더라고. 보수적이시고. 나는 긍정적으로 보면 더 보수적이시더라고. 선생님 그래서- 영향 받아서 저도 보수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번창하시고요. 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고 싶지 않아요? 본인도? 솔깃한데요? 에, 이게 없잖아. 그 역 저기 이쪽. 여기 솔깃하지? 선생님 제가 진짜 여기 3억 초투 3억 3천까지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분이 다른 단톡에서 재개발 물건이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장님 대표님 매물 빨리 줘보세요 이러길래 제가 3억 3천 이거 베스트예요. 1순위예요 하고 드렸거든요. 평촌역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기 정면을 보시면 아크로가 보일 겁니다. 아크로. 아크로는 DL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하이엔드죠.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저게 있잖아요. 안양 하면 저희가 가장 생각나는 데가 거기잖아. 평촌 신도시. 네. 그 평촌 신도시에는 신축이 없죠. 네. 얘는 평촌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평촌 신도시 밖에 있어요. 아. 평촌에서 가장 핫한 상권이 범계역인데 범계역 건너편에 있죠. 그래서 저기가 이제 18억 정도 호가가 하고 있단 말이야. 네. 서울의 연어 신축 가격만큼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기가 18억인데 얘가 이제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네. 온천장 구역이었나 하여튼 그런 이름이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바로 저 앞에 가보면은 범계역 상권인데 네. 상권이랑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그쵸?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그런데 여기가 18억이야. 그러면 건너편에 평촌 신도시는 재건축을 하면 얼마 해야 될까? 이거 이상. 그치?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거 이상이 아니라 여기 건너서부터는 롯데백화점부터 해가지고 뉴코아도 있고 아까도 뉴코아 있었죠? 네. 네, 뉴코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상권들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신도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배정인데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배정이 이제 이쪽 길 건너편이랑 평촌 신도시랑 다르게 되고 있거든.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평촌은 지금 이제 여기는 들어가더라도 여기 뒤에 빌라촌 있는 데랑 초등학교랑 같이 들어가는 같이 배정을 받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뭐 이거 내에서 평촌 신도시 내에서 같은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잖아. 네. 그럼 결국에는 뭐냐 이게 18억이고 얘가 재건축을 하면 얼마까지 가겠냐 그러면 20억은 딱 확실히 넘을 거다. 무조건 넘을 거다. 25억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코로가 평촌에 주는 의미는 평촌이 재건축이 되면 25억은 갈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리모델링 아파트가 27억 5천에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을 하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래서 30억이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분당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부동산에서도 망고쌤께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네. 좀 오해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까?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건축에 대해서? 아니죠. 그게 이제 오르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분당이 충분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분당 뭐 20평 아파트가 벌써 뭐 16억씩 하니까 충분히 많이 올랐고 지금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년 6개월, 2년 전에는 분당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한 6개월이나 뭐 1년이나 6개월 전부터는 이제 평촌도 괜찮다, 향기로운 마을 계속 얘가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 순서가. 그런데 3번은 이번에 왜 갔냐?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갈 때가 됐다. 뭐가 갈 때가 됐다? 가격이 이제 오를 때가 됐다. 그리고 실제로 레미안 하이어스 아까 보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동네가 언제 오를 거예요? 물어보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니네 대장 아파트한테 물어봐야 된다. 내가 어떻게 알아? 언제 알아?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내가 알려줄 수는 있는데 시장 전체적인 큰 흐름을 알려주는데 실제로 그 동네가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대장 아파트의 흐름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3번으로 가는 이유는 레미안 하이어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 전고점 대비 1억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게 증명이 됐죠? 그러면 거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3번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움직일 거다. 이렇게 제가 보고 그래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3번도 갔다 온 거고 평촌은 이제 지금 상승은 이미 시작했지만
다 끝난 건 아니다.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 본격적인 상승은 안 했다 아직.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분당은 많이 했고 하지만 더 가겠지. 분당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겠지. 근데 너무 비싸니까 16억 17억 하니까 여기는 아직도 34평이 10억대도 있거든요. 10억 초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왔다. 10억 초반도 있다. 20평 25평 같은 경우에는 뭐 6, 7억대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 6, 7억이면 우리 백두동성 그쪽 가격이랑 비슷하니까, 물론 거기는 사이즈가 좀 크긴 하지만 38평 이러긴 하지만 어쨌든 25평도 아직 가능하다. 이런 컨셉으로 봐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상단을 누가 만들고 있고 그 상단 대비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됐을 때 얼마까지 갈 건지, 이런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걸 들어도 잘 모르겠다,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래에 고정 댓글 5월 9일? 5월 9일. 여러분 5월 9일에 뭐 하십니까? 5월 9일에 시간 되시면 저랑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고 망고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여기 길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옆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이 박스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범계역하고 평촌역 아래쪽으로 해갖고 이 박스가 있어요. 박스. 그 박스를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들어있어야지 평촌 신도시다, 이런 거. 평촌역하고 범계역 4호선 라인 이렇게 그으면 평북이 있고 평남이 있어요. 천지 차이라는 거죠. 평북에는 인프라가 좀 별로 없고 관공서들이 좀 많고, 학원가가 아무래도 평남의 끝에 있다 보니까 학원을 가려고 그러면 이동 거리가 장거리가 되잖아요. 평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평수도 이제 평남 쪽은 좀 평수가 큰 게 많고, 이쪽은 이제 소형 평형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일기 신도시는 아무래도 직주 근접도 직주 근접이지만 학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원을 보내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잖아. 한두 명씩 있잖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이즈가 큰 걸 좋아합니다. 사이즈가 큰 걸 좋아하는데, 소형 평형이 이제 평북에 비교적 많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중대형 평형이 많은 평남이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 빨리 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역세권 말고 이제 34평이 움직임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역세권보다는 학원 근처 있잖아요. 그쪽도 움직임이 매우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선호가 다르다. 선호가 학군지, 일기신도시 학군지는 34평이나 중대형의 흐름도 매우 좋다. 물론 소형도 좋지만 그런 걸 이제 컨셉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 저는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이 아닌 학군지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학군지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아이가 없고 학원이 필요 없다가 하더라도 주택 가격의 상승을 생각한다면, 비중을 많이 준다면, 그래서 학군지 근처가 좋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쉽게 놓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극명하게 보이죠. 왼쪽은 오래된 아파트, 오른쪽은 신축 아파트. 트리지아죠, 트리지아. 오른쪽은 신축. 딱 봐도 그냥 좋은데요? 차이 나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쪽은 이쪽이 재건축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얘네들이 약간 그 아크로가 한 18억 했잖아요. 그 아크로보다는 여기가 아무래도 쌀 거 아니야. 자리가 다르니까. 네. 근데 여기 이제 향촌마을 이런데 34평 같은 경우에는 벌써 14억을 호가하거든요. 14억을. 그러니까 지금 30년 된 아파트랑 새로 입주한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뭐 2억에서 4억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기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여기는 이제 목련이 여기 밑에 무궁화 마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같은 블록으로 보고, 여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있잖아요. 그 외곽순환 도로가 있어요. 외곽순환 도로. 또 그걸 기준으로 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주변은 돌고 있다. 그래서 외곽순환 도로가 보이면 외곽순환 도로 건너편은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또 대부분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어바인퍼스트니 뭐니 이런 게 있잖아요. 어바인퍼스트. 이제 어바인퍼스트가 재개발한 거예요. 평촌 재개발로 들어간 건데, 여기 보면 다 평평하고, 보시면 도로 잘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택지지구고, 택지지구고 일기신도시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일기신도시나 택지지구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돼 있어. 생활 인프라가 다 세팅이 돼 있어. 여기가 이전에 그 평지구, 그 논밭이었대요. 논밭이고, 포도밭이 많았다고 합니다. 포도밭. 그래서 이제 어바인퍼스트의 그 바인이 BINE 해갖고, 와인 있잖아요. 와인. 네. 와인에 보면 BIN이 많이 있을 때는 그게 그 바인 그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평촌에 옛날에 포도가 많았다는 걸 유래해가지고 이름을 지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평지였고 시골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기신도시로 개발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게 평평하고 딱딱딱딱 바둑판으로 착착착착 너무 좋아. 돼 있는 거지. 3번 어땠어? 땅이 좁으니까 수리산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돼 있는데, 여기는 평지니까 쫙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산이 없어, 산이. 그지, 평촌. 그래서 이름이 평평할 평의 마을촌인가? 평촌? 네. 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무궁화 건영 나오고요. 여기 보면 머리 위로 뭔가가 지나가고 있어요. 시커먼 도로. 예, 수도권 제1 외곽 순환 고속 한국도로공사. 이제 이거 기준으로 이제 갈리는 거죠. 예, 갈리는 거죠. 금액이? 여기 어바인 퍼스트는 여기 이쪽이 다 밑에 여기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신축은. 네. 근데 여기는 어때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여기서 길을 건너서 밑에 있는 학교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컴컴한 데를? 그러네. 그리고 시커멓네. 그치, 하루 종일 컴컴해. 이 고가도로. 근데 이제 차선이 엄청 길어요. 차선이 엄청 길다 보니까 아침에 녹색 어머니회가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돼요. 깃발. 그렇죠. 예. 아래쪽으로 배정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배정되는 거 싫어하고, 특히 여기 중학교 학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특정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특정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배정이 돼야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좋은 중학교를 들어가려면 좋은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배정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이 기본이다. 그러면 좋은 중학교 옆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살아야지 좋은 중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중학교 기준으로 이렇게 아파트 가격들이 선호가 많이 차이가 나왔고, 특히 이제 무궁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네. 중학교가 배정이 길 건너편에 있는 신기중학교로 배정이 되죠. 그래서 가격이 딴 데보다 좀 가격이 좀 쌉니다. 그래서 이제 학군지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 역세권에서 뭐가 도보 몇 분이냐, 여기 어느 뭐 2호선이 가깝냐, 4호선이 가깝냐, 막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더블이냐, 트리플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여기 학군지에서는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중학교 어디 배정되고 초등학교 어디 배정되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길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배정되는 초등학교하고 평촌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배정되는 초등학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가격 설명이 어떻게 되겠냐, 그거밖에 설명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학군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컴컴한 이 지금 두시인데 이런 색깔이다. 지금 굉장히 이게 폭이 넓어서 그렇구나. 폭이 엄청 한 10차선 되잖아요, 그죠? 와. 10차선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괜찮겠어요? 자, 돌아보겠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 여기가 무궁화 마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궁화 마을. 그래서 무궁화 마을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중학교 배정이 저쪽으로 되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좋다. 여기도 올라요. 올라. 이제 향촌 마을이 이런 데는 내가 향기로운 마을 훈행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 네. 그게 많이 올랐거든. 근데 여기는 안 오르냐? 올라요. 이제 그래서 관심을 이제 그 분당의 메인, 그 다음에 평촌의 메인을 볼 타이밍은 조금 지난 것 같으니까, 물론 뭐 돈이 많고 장기 거주 하시면 상관없지. 근데 이제 적은 돈으로 뭔가 좀 이제 다음 오를 거를 고려하신다 그러면 무궁화 마을도 나쁘지 않다. 예, 이런 얘기하면, 야, 무궁화 마을이 평촌에서 뭐 차차차 이런 얘기하는데, 어쩌고저쩌고가 뭔데? 뭐 있었어요? 뭐 신기중학교 배정되고 거기는 잘 안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돈 내시면 좋은 데 가시면 되는데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수익률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와라, 이런 거죠. 자, 평촌 하면은 학원가 아니겠습니까? 학원가. 여기 진짜 좋다. 평지, 완전 평지. 둔산동 느낌. 그쵸. 둔산동 느낌이죠. 완전 평지죠. 여기 센트럴 파커가 있잖아, 또. 여기는 이제 또 일기 신도시마다 센트럴 파커가 있어요. 중앙공원이라고 하죠. 중앙공원. 아까 3번에도 중앙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영어로 하면 센트럴이지 않습니까? 센트럴. 센트럴 파크. 그게 센트럴 파킹.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학원가가 중요하다. 학원. 그러니까 이런 게 육교들 있잖아요. 이 육교들이 뭐냐면 이 큰 길을 안 건너고 이렇게 범계역까지 갈 수 있게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해주는 거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선을 다 만들어 놨어. 3번도 비슷해요. 일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기신도시의 특징이죠.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다 고려해가지고 큰 길을 안 건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보내거나 학원 보내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거기 신기중학교 쪽은 이제 그게 없고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고 밑으로 큼큼한데 10차선 넘는 길을 지나가야 된다. 그런 게 집값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오니까 좀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네요. 시간대도 이제 걔네들이 출퇴근할 때가 됐잖아. 그지? 애기들이 출퇴근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천국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평촌만큼 이렇게
학원 건물 밀집도가 높은 데가 없더라. 아, 여기 저 오랜만에 와보네요. 와. 3번 없더라. 3번 친구들도 여기에 이제 많이 학원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대치동 많잖아요. 대치동은 많은데, 이게 이 전용 빌딩처럼 이렇게 큰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금자금한 건물들이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밀집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건물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프라자 상가. 그리고 이제 얘네 노란 버스들 있잖아요. 네. 버스도 운행을 해주니까 이게 길이 넓어야 노란 버스가 운행이 되거든. 아, 이 그죠? 양쪽으로? 양옆으로 보십시오.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게. 저도 좋아합니다. 시트지 많이 붙어 있는 거. 그쵸. 시트지 크게 붙어 있는 거. 그게 시트지가 크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학원이 큰 거야. 맞아요. 확실합니다. 시트지가. 잘 나갈수록. 그쵸. 한 층을 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보세요. 양쪽으로 보십시오. 와, 진짜 나 깜짝 놀랐네. 와, 김해가도 이런 데가 있어. 근데 이거보다 훨씬 짧아. 김해 알아요? 네. 김해도 그래. 여기가 남부권, 서남권이라고 해야 되나? 남부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여기는 남부권, 남부의 중앙 정도 되죠. 서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그 정도 되는데, 이 주변에 이제 학원 수요를 쫙 빨아먹고 있다. 이 봐라, 이거 폴리하고 지금 이중주차 봐라, 이거 지금. 잘 나가는 학원. 봐라. 이게 줄 서 있는 거 봐라. 지긴다, 진짜. 와. 이렇게 학원. 저녁에는 더 날리겠는데요? 그럼요. 더 날인데 길이 넓으니까. 대치동 이런 데는 길이 좁잖아, 여기보다. 그리고 방이동 같은 데도 보면은 길이 엄청 넓으니까 학원버스를 많이 운행하거든요. 애들한테는 되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후랭이 TV에서 많이 추천했던 향기로운 마을이 바로 여기가 향촌 마을입니다. 향기로운 마을. 향촌 마을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향촌 마을 사러 갈까봐 내가 향기로운 마을 이러면서 돌려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다 눈치챘다. 그치. 아는 사람 다 알죠. 아는 사람들은 다 아셨다. 그쵸. 그래서 향촌 마을인데, 향촌 마을은 이제 크게 이제 3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도지구로 했으면 제일 좋은데, 자리가 좋기 때문에 선도지구 하고 좋은데, 이게 선도지구 지정도 안 됐지만 리모델링 때문에 안 된 것도 있겠지. 리모델링이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매몰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머리가 찌끈찌끈할 거야. 근데 일단은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걸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5단지는 리모델링을 안 한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간다.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학원 딱 보시면 학원가 양쪽으로 있고,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 학원가죠. 네, 그렇죠. 여기 목련 여기도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학원가죠. 그죠? 무궁화 마을은 신기중학교로 배정되고,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가성비는 무궁화가 좋겠지.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저렴하니까. 24평 같은 경우에는 6억대도 있고, 7억대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재미있는 게 있냐면은, 여기에 홈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현대홈타운. 네, 현대홈타운 있는데,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이제 2001년식인가 그래요. 2001년식?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이제 1990년 초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있잖아요. 홈타운은 10년 차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다 20년 차였던 거야. 그래서 홈타운이 비쌌어. 근데 신도시에 무슨 홈타운 아파트냐, 신축이냐 막 이러는데, 거기가 지주택이었다. 지주택이어서 늦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은 이 30년 된 아파트랑 그거랑 가격 차이가 많이 줄어서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처음에는 홈타운이 신축이라서 가격이 비쌌는데,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더 비싸지는 거죠. 이게 홈타운이거든요. 그쵸. 현대 홈타운. 그치, 학원가에 다 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얘네들이랑 가격이 비슷해졌다는 거야. 그럼 얘네가 재건축을 하면, 이제 이거를 그냥 압도적으로 압살하겠죠. 그쵸. 네, 압살하겠죠. 그래서 여기의 미래는 뭐다? 재건축이다. 재건축인데, 그럼 여기서도 이제 진행이 빠른 곳이 있고, 느린 곳이 있겠죠. 여기는 대부분 입지 좋은 곳은 많이 올랐거든요. 대부분 올랐고, 선도지구 지정되면서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이제 선도지구 지정된 곳이 외곽으로 있다. 센터. 메인 지역에는 없고, 외곽으로 있어요. 여기 이제 민백블록이라는 데하고 샘마을이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민백블록은 이제 남쪽에 평촌 남쪽에 오른쪽 아래에 치우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쪽이 지정이 됐고, 샘마을은 아까 외곽순환도로 있잖아요. 네. 그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근데 거기는 중대형 위주로 돼 있고,
가격이 되게 저렴했거든요. 근데 선도지구 지정되면서 이제 좀 잘 안 올랐어, 거기는. 근데 선도지구 지정되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기 샘마을, 이거 저 안쪽에 있는데 가격도 잘 안 오르는데 선도지구 지정됨으로 해서 올라가잖아. 아까 우리 3번도 소형 아파트들, 중고 아파트들 하나도 안 오르는데 선도지구 지정된 11단지만 올랐잖아.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계속 선도지구, 노후계획도 지도별법 이런 거 막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이죠. 선도지구, 진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성견지명 이런 게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내가 2, 3년부터 주장했던 거 얼마나 많이 올랐어. 야, 지금 걸 얘기해야지 왜. 그렇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이야기는 어디서 알려드린다고? 5월 9일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아래 고정 댓글 확인 필수. 자, 왼쪽은 초원마을입니다. 초원인데 초원 대원 보이시고 막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이쪽이 대림 있잖아요. 이쪽이 조금 저렴해. 하근데 조금 멀잖아. 조금 저렴해. 그래서 여기 34평도 10억 초반대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초원 아파트. 초원 대림하고 초원 대원 아파트. 대원 LG 여기. 여기가 좀 그렇다. 학원가가 좀 멀잖아. 아무래도 네. 차 타고 좀 왔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다. 여기 아래쪽으로 가면 민백블럭이라고 해갖고 여기 선도지구 지정된 데가 있거든요. 그쪽도 한번 가보시면 이쪽 아래쪽인데 꿈마을이에요. 꿈마을. 꿈이 많은 마을이죠. 꿈마을인데 여기는 딱 봐도 아까 우리 여기 학원가에서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평남의 오른쪽 아래에 치우쳐져 있는 곳이다. 그리고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었거든요. 중대형 위주로. 꿈마을이 다 된 게 아니라 꿈마을의 일부인 민백블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만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길 넘어서 보면 이제 오뚜기도 있고 막 이렇게 약간 다른 동네 같잖아. 네. 그렇지. 이 길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되는 거고. 저기 앞에 보이시나요? 저기 앞에 보면 저 큰 교회 보이고 뒤에 이제 아파트 조그만 하나 보이시죠? 네. 저기가 의왕입니다. 의왕. 의왕. 저기는 안양이 아니고 의왕시입니다. 의왕인데 우리 이제 저희 지인이 우리 친척이 저기 거주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제가 옮겨드렸어요? 예, 옮겨드렸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제가 넘어가라 평촌으로. 그래서 의왕에서 평촌으로 이번에 계약하시고 그거 넣었다. 약정서 넣었다. 약정서 넣었다. 토지 거래가 우리나라는 집을 구청장이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 토지 얘기 나올 때마다 급발진하시는. 사실 그잖아요. 아니 관공서에서 너가 집을 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 주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허가도 받아야 되고 혹시 내가 잘못될까봐 투기에 노출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유 진영 중에서 유일하게 토지 거래 허가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정부 사회적인 비용이 커지는 거 아니야. 행정적 비용, 자유시장 경제 기간 뭐 여러 가지. 행정폭력이죠. 가장 큰 폭력을 행사하는 게 국가 아닙니까?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용 그렇게 또 표현하니까 또 그러네. 이게 막 그냥 약 올리고 말아야지 뭐 어쨌든. 여기가 민백블로크 사업 시행자 접수 완료. 예, 또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은 또 뭐 이렇게 그 시기 아니야, 그 시기. 요 블록입니다. 요 블록. 꿈마을이 다 그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흉물이라고 해야 되나? 흉물? 여기 외곽. 또 다시 만났습니다. 외곽. 이 선을 넘으면 태양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넘어야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야? 샘마을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가격이 비쌌겠어요? 쌌겠어요? 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싼데 대신에 있잖아. 엄청 크고 넓단 말이죠. 그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가보시면 딱 생각날 겁니다. 3번 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볼 건데 여기 선도지구가 아까 민백블록 외곽, 여기도 외곽.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야.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딱 지정했잖아. 시범이라든지 양지마을이라든지. 근데 평촌하고 3번은 다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외곽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집토끼 집토끼들을 위한 집토끼들이 싫어할까봐 당근. 당근. 토끼는 당근을 좋아하긴 하죠. 네.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죠? 모르겠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3번 느낌 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3번 느낌 확 나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야 된다. 예. 여기는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고 외곽이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근데 선도지구가 뜬금없이 지정이 됐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올랐다.
결국에는 여기의 핵심은 선도지구 지정되고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다라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 외곽은 선도지구 지정돼서 오르고 가운데 입지 좋은 데는 원래부터 입지가 좋으니까 오르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지금 초원 마을이라든지 마지막에 무궁화 마을이 이제 갈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물론 능력 되시고 돈 되시면 그 전에 샀어야지. 이제 안 샀는데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무궁화 마을이라든지 초원을 이제 노려볼 때가 됐다. 물론 되게 역세권의 소형 같은 경우에는 5억대, 6억대에 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청년들은 그런 것도 괜찮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이제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아직도 논란에 많이 쌓여 있는 곳이긴 한데 곳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모델링도 단기적으로는 좋고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이 더 낫다. 그래서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웃긴 게 이게 입지 차이인데 평촌은 3번보다는 확실히 입지가 좋잖아. 가깝고 서울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리모델링도 올랐어. 리모델링도 올랐어. 예, 그게 중요하죠. 여기 이제 외곽순환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와, 웅장하다, 그죠? 웅장하다. 크구나, 생각보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높으니까 박잖아, 밑에가. 네. 그게 되게 낮아가지고 어두웠다는 거지. 그런 데를 다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책 가방을 메고 책 보따리를 메고 가야 된다. 그죠? 왼쪽은 LH스러운 의왕 내손이 되겠습니다. LH네. 딱 봐도 이제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각진 각진 그 지붕. 그렇죠. 그 오른쪽은 평촌의 샘마을이다. 우리 지금 평촌의 샘마을을 가고 있는 거다. 길을 잘못 들어서 외곽으로 돌고 있는 거다. 나무가 매우 우거지다. 3번스럽다. 아파트가 안 보인다. 그렇지. 3번은 30년이 돼가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가 샘마을이다. 오면서 다시 볼 거예요. 자. 동네 좋은데요? 그렇죠. 완전 평지에. 그러니까 일단 평지라는 장점이 있다니까. 평지. 그러니까 땅이 넓어서 그렇다. 땅이 넓어서 그렇다. 3번은 이렇게 땅이 좁으니까 이게 안아주는 느낌으로 만들었다. 요런 데의 특징이 또 자전거 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평지에. 자전거 타는 애들이 좋죠, 많아요. 자전거 한 대 있으면 최고죠. 맞아요. 이런 컨디션. 되게 조용하다. 그 딱 분위기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거의 안 다니시고. 네. 그 다니시는 분들도 좀 다 왠지 좀 조용하고 점잖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다 보시면 동네가 산속에 숨어가지고 조용하고 샘마을, 인광. 컨디션이 그치?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대신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어디 가나 초중고가 세팅이 딱딱 있으니까 그 마을마다 딱딱딱딱 정해진 데 가니까 그 특정 중학교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특정 마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차이가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사람이 많진 않네. 야, 진짜 여기 3분스러운데, 그치? 나무 보세요. 진짜,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벚꽃나무예요. 봄에 벚꽃 피면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아파트. 컨디션은 이렇게, 외벽은 좀 낡았지만 관리는 열심히 하고 단다. 여기다. 그래서 관리비 많이 내면 관리가 잘 되겠죠. 그런 거 알겠습니까? 자, 다음 내려서 이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거 보여드리는 거는 다음에 한번 할게요. 또 애껴놔야지. 네. 평창 또 올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네. 평촌의 핵심은 재건축이다. 30년이 넘었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입지가 제일 좋은데 된 재건축이 제일 비싸겠지만 이제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속도가. 그죠? 속도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입지 좋으면서 선도지구 지정된 게 제일 좋은데 이 평촌이나 3번은 입지가 좋은 데를 지정을 안 하고 외곽을 지정했다, 선도지구를. 그래서 입지 좋은 데는 입지 좋은 데대로 오르고 그 다음에 선도지구 지정된 데는 선도지구 지정된 대로 오른다. 그러면 입지도 안 좋으면서 선도지구 안 된 데가 어디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근데 그런 쪽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냐.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 대비 수익률은 선도지구 아니면서 입지가 상대적으로 외곽인 것들이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또 이번에 또 적은 금액 특집이니까 네. 무궁화 마을하고 제가 초원 마을을 말씀드렸습니다. 30평대도 심지어 10억 초반, 20평대는 6억대에서 7억대 이렇게까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요? 돈 되면 사야지. 지금이라도. 지금 하나가 봐라, 지금. 지금 봐봐. 모두가 불편한 부동산 세상 아니냐. 전세 월세 오르고 매매만 잡으면 돼? 강남 집값은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9억이야 6억이야 지금 오르고 있잖아. 모두가 불편한 거야. 집 올른 사람은 집 올랐다고 막
조지니까 기분이 안 좋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전월세가 계속 미친 듯이 오르니까 기분이 안 좋고, 전세가 한 개야, 한 개.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전세 구하러 오면 그냥 집 사세요. 전세집 없어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모두가 불편한 이 부동산 세상.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대통령을 잘못 뽑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서울집값을 쌓기가 어렵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네. 범서울권의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싼 게 아닌가. 근데 이 정도 수도권까지도 물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미 들어왔어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보지 마시고 네이버 부동산에 실거래 가격 찍힌 거.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단지 누르면 시세 실거래 탭이 있습니다. 시세 실거래 탭을 누르시고 평형별로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7년치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걸 보고도 집값이 안 오른다, 범서울권이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제는 병입니다, 병.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보고, 거의 안 본다는 거야. 그런 거 안 보고 집값이 오르니 내리니 이러고 있으니까 정확한 판단이 되것이오, 안 되것이오? 안 되겠슈. 안 되겠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고 전세 매물 몇 개 있는지 눌러본 사람이 이것이 없겠슈? 몇 명이나 되겠슈? 많지 않겠슈.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더 이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게 보기 싫어. 진짜 보기 싫어. 나는 귀찮아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월 9일. 그쵸? 그런 거 잘 보고 열심히 보고 보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망고샘. 그렇죠. 5월 9일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만약에 망고쌤의 인사이트, 내가 집을 어디에 구해야 되는지, 어디가 좋은지를 알고 싶으시면 더보기를 누르십시오. 고정 댓글 확인 필수. 매우 유력한 후보들이 있어서 이게 네네. 좀 기존 시장과 좀 굉장히 다른 결의 그렇죠. 부동산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네네. 재개발 재건축을 좀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몸을 사려야 된다, 좀 관망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좀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적인 과제였지만 박모 시장님께서는 안 했는데요. 그렇죠. 시대적인 과제였지만 박모 시장님은 안 했고, 박모 시장님이 안 하면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정치인들은 뭔가 지지를 받으면 그게 옳든 그러든 한다 이거죠. 그죠? 박모 시장님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박모 시장 때는 집값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박모 시장님 시절에는 관에서 구역을 미리 지정해 줬습니다. 여기 하라고? 그치. 지금은 막 우리 구역 지정해 주세요 해갖고 막 동의서 걷어가지고, 연번 동의서 걷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막걸리 한잔하고 막 이러고 동의서 받아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게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유도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집값이 떨어지는데 관에서 강제로 지정해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지정해줬으니까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은 뭐냐면, 구역 지정도 안 되는데 여기다 구역 지정해주세요 라고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래서 집값도 떨어지는데 구역 지정을 강제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신축, 증축, 재축이 안 돼요. 오래된 집에서 그냥 살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도 떨어지는데 재산권 형사도 안 되고 하니까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 분위기를 잘 타가지고 반대 동의서를 걷어서 이제 해제를 시켰던 게 박원순의 모습이었고, 지금은 주민들이 제안해서 스스로 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있잖아요, 원가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게 됐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반 분양 할수록 손해였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계산한 바로는 원가 대비에 2~3배 가격이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2~3배가 뭐야? 한 3배 정도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면 돈이 남는 거 아닙니까? 개발 압력이라는 거는 돈이 되면될수록 압력이 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 시대적인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박원순 때처럼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힘을 주는 곳과 빼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 낄낄 빠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맞춰가지고 낄낄 빠빠 해야 된다라는 거. 어디에 끼고 어디에 빠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뺄까요? 그러니까 관이 주도하는 거. 공짜 들어가는 거 있잖아. 공공. 이런 거에 힘을 줄 거다. 쉽게 얘기하면 임대 아파트 많이 지을 거다. 이런. 하긴 하는데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을 거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민간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 듣게 짓고 이런 거는 뭐 아무래도 힘을 좀 빼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전임 시장 지우기, 전임 대통령 지우기 이런 거 하잖아요, 바뀌면. 그래서 전임 시장 지우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전임 시장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신통기가 있죠. 네. 그리고 모아타운이 있죠. 그게 아무래도 안 하지는 못할 건데 힘을 빼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 신통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걸로 갈아타라고 유도를 하지 않겠냐.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유도를 하지 않겠냐. 그런 거고, 이제 어디다 힘을 줄 거냐라고 하면은 공공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지자체 주도보다는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도심 복합개발 또는 공공도심 복합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민복이라고 하고 공복이라고 하죠. 공복. 민도복, 공도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더 장기전세 시프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끝나고 나면은 임대주택이 많이 확보되는 거이면서 약간 고가 지역보다는 중저가 지역에 힘을 많이 쓰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정원호 되면은 이제 작살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모아타운 끝났지 씨.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구역 지정이 엄청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 걸려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표심이 또 움직이잖아. 표심이 움직이니까 정원호 씨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하면 오세훈 시장보다 더 열심히 더 빨리 해줄 거다. 그게 뭐야? 착착기획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쪽은 말이죠. 입만 벌리면 어떻게 돼요? 구라. 막 질질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어. 그치? 믿을 수는 없지.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안 하지는 못할 거다.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서울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아타기 해야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택가리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통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신속하게 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원호 씨가 된다면 정원호 씨가 이제 중점적으로 미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쪽은 아무래도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거나 해제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는 어려울 거다.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포대가리를 해야 될 거다. 택가리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개발 투자자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 너무 초기는 이제 잠깐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좀 과열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진짜 빨리 들어가요. 그쵸. 이제 구역 지정도 안 된 것들 있잖아요. 최소한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하는데면 최소한 연번동의서 정도 긋고 있는데 이런 데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이전 단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게 구역 지정이 될지 안 될지 구역 개는 그려보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역 개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 들어본다. 또는 노후도 뿐만 아니라 구역 지정 요건이 있어요. 필요 조건하고 필요 조건하고 그 다음에 옵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그 정도는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회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시장이 바뀌고 뭔가 스탠스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 그때 또 움직이셔도 되지 않을까. 재개발 재건축, 기존 재개발 재건축들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진행이 좀 돼갖고 구역 지정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변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통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 박원순 서울시장 때 해제된 구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47%가 해제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43만 호가 해제됐다고. 43만 호 중에 33만 호가 해제됐나?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해제된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구역 지정 전인 곳들이 해제가 엄청 많이 됐다. 그리고 종합 설립되기 전 것들도 해제가 많이 됐다. 결국 뭐냐면 구역 지정 전이거나 구역만 지정되어 있는 곳들은 그래도 좀 해제되거나 중단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건 아니고 좋다고 해서 사시거나 또 빌라파리들 있잖아. 근데 유사 빌라파리도 요새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너무 초기인 것들, 구역 개 자체도 없는 것들, 막 우리 요즘에 프로테크 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보면은 뭐 연본 동의서 받고 있는데 이런 데 다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그래 적어도 구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는 나와 있는 것들 이상을 관심 가져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나중에 서울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정비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그걸 가지더라도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앞으로 좋을 건지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를 확인하시면 망고쌤의 무료 강의가 있어요. 한번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